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M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마지막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렇게 13,300원 부분, 누르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 주면서 연달아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요렇게 가서, 전 라인을 뚫으러 시도하는 이 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여전히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파업입니다. 파업 분수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오늘 기사가 여러 가지가 좀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재훈 호 최대 위기 이제 파업 분수령 D-1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헤드라인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류 대란 쪽이 조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가뜩이나 지금 배가 부족한 상황인데 배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안 하게 되면은 좀 그게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원들이 97.3%나 파업을 동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8년이랑 6년 동안 임금 동결을 했고 그만큼 그때 그 사이 동안 사실 기업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는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이제 이게 인건비가 또 올라가 되면 고정비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회계상 조금 더 이제 좋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올리기 싫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직원들은 당연히 좀 화날만 합니다. 8년 6년이면 결코 짧은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안 이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파업이 일어나면은 사실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한참 물 들어왔을 때 노져와야 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파업을 해서 멈춰버리면 실적이 좀 하락할 수도 있거든. 물론 이게 뭐 전체적인 또 예를 들면 이제 구리 광산에서 파업을 하면 구리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는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이 당사자가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이 될지 호재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다른 이제 뭐 페노션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얘가 지금 여기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시점에서 그렇다라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채권단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노조는 1%대에 이제 노조는 8%대고요. 이제 회사는 1%대 인상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요거는 좀 입장은 당연히 이해는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이죠. 그래서 좀 요청을 좀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흑자 전환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에게 분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채권단의 관리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회사가 정확하게 정상화되지는 아직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해상우님이 내년 2월 정도는 점차 원점으로 회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흐름을 봐야 돼요. 만약 백신이 만약에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해서 정말 치료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물동량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물동량이.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늘어난 물동량을 지금 뭐 이런 이제 환경 규제나 이런 부분들로 다 감당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당연히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님은 오히려 백신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선 2월 정도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런 흐름들입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선박에 대한 뭐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업계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내일 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일은 주식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4일날 열리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데 어쨌든 연초부터 만약에 파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좋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걸 일단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해수부에서 이제 이런 임시선박도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 배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좀 추가적으로 이 상승하는 데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내년에 총 두 척에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유럽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시아발 유럽 항로 해상우님도 연초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남아 항로까지 확산이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한국 여기 관세 물류 협회 일단 요거 좀 보고 이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이런 해상운임 급등과 선적 공간 문제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수부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데도 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좀 많이 보는데, 다른 지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해주고 있어요. 다른 선박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전부 다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끝난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빼고 이제 나머지 세 개를 봤을 때는 많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좀 기준점으로 많이 보고 있는 지수가 이 SCFI 지수죠. 그래서 여전히 좀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면,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우리가 분봉으로 좀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13,300원 부근에서 계속 의도적으로 이거 4번이나 눌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뚫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장대 양봉으로 이제 시가 갭 띄우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을 메우는지 확인을 하시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날도 말씀드렸던 게 시가 부분 깨면 안 된다라고 했고, 이제 13,850원, 700원부터 850원 요 라인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뚫어줬고, 그 다음에 양봉이 그 전날 이제 윗꼬리까지 좀 뚫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이제 14,250원, 300원 라인을 좀 강하게 잘 뚫어주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요. 이 라인 뚫어졌을 때 이제 전고점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눌리게 됐을 때 또 한번 과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다시 눌리기 시작했을 때 이 부분을 깨면은 아마 그번에는 이 갭을 다시 메우고 갔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위험 지역은 14,950원 뿐만 아니라 여기 15,250원을 반드시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어주는지, 이때도 요거 못 뚫어갖고 박살 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전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라인을 공격을 갔는데 이제 힘의 공방이잖아요. 매수와 매도의 이제 공방인데, 수와 매수와 매도의 공방인데, 매수가 여기 들어갔다가 박살나면은 당연히 파는 애들이 많고, 이제 더 이상 매수가 당했다라는 거는 더 이상 주가가 상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도 세력들이 일시에 공격해가지고 매도를 계속 하겠죠. 왜? 많이 떨어지면 다시 살 수가 있잖아요. 수익 실현 확정하고. 왜? 어차피 지금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빨리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침략이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좀 조정은
좀 적지 않게 왔죠. 이때부터 이제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은 조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박스권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 조금씩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흐름이 뭔가 끝났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 단기 이평선 5일선 같은 경우는 하나, 우주선에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면은 지금 10주선은 한 2주 정도의 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 그때까지만 요걸 넘어주면은 10주선은 계속 상승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상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양봉 캔들 두 개만 만들어줘도 주봉상 이평선이 굉장히 아름다운 또 우상향 흐름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좀 중요한 라인 이탈을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대피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현재 시점에서 1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1월 초중순까지는 그래도 계속 버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말 정도 됐을 때는 이제 2월부터 진짜 해상우님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월봉 흐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흐름들 일단은 뭐 저점 다져 나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전 라인들을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만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파업 이슈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저점 부근에서 많이 잡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확정을 지어 놓으시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 좀 대비가 되겠죠. 그렇게 좀 정리를 드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MM 한번 알아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